자연미 TV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 쌍꺼풀은 왜 자꾸 풀릴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불만 많은 분들 꽤 있죠. 그 이유는 뭐 쌍꺼풀이 뭐 두껍다, 소세지다, 아니면 뭐 자꾸 풀린다, 여러 겹 생긴다. 왜 그럴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 26년 됐는데 아직도 쌍꺼풀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선배님들도 쌍꺼풀 수술이 지금도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쌍꺼풀 수술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매몰법, 부분절개, 절개법 그거 말고도 뭐 안검하 수술도 해야 되고 눈매교정도 해야 되고 앞팀도 해야 되고 뒷팀도 해야 되고 눈의 지도 뭐 빼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보죠. 쌍꺼풀 수술은 여기서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죠. 이것을 우리 건판이라고 합니다. 건판. 이 되게 이 초생딸 모양이죠. 이것은 이제 안구를 보호해주고 이 상안검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건판의 위에는 이와 같이 눈을 뜨는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면,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죠. 보면 눈동자, 건판, 이게 눈썹, 이게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죠. 이 눈 뜨게 하는 근육이 건판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뭐냐? 이 밖에 있는 피부를 이 건판 상단에다가 이와 같이 결속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매몰법은 실로, 절개법을 열어서 이 사이를 들추어내서 유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부분들에는 작은 절개장 통해서 이 지방도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쌍꺼풀 수술이 결과가 좋으려면 이 눈 뜨는 힘이 중요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결속 방법 이것만 가지고 뭐 매몰법, 부분절개, 절개로 안 풀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20년 넘게 경험해본 바로는 이 눈 뜨는 이 근육의 힘이 강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하면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 근육.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래서 야 저분은 쌍꺼풀이 잘생길 수 있는 눈이다. 아 저분 쌍꺼풀 예쁘겠네. 사전에 알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런 눈이죠. 가만히 눈을 자연스럽게 떠도 검은 동자가 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노출이 크다는 것은 이 눈 뜨는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결속만 우리가 매몰법을 해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결속만 해주면 이것이 축 끌고 올라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덮어서 쌍꺼풀이 형성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하면 우리가 이마로 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해서 이마로 뜨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쌍꺼풀 수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만 결속해지면 눈이 커지고 또 뭐 졸린 눈이 해결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분들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거의 99% 풀립니다. 여기 이분 보시죠. 풀리지 않으면 이런 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졸린 듯한 눈이고 쌍꺼풀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마로 뜨고 이분은 안타깝게도 강남에서 수술하셨다는데 이쪽 눈만 4번 했다고 합니다. 이 4번 했다는 건 뭐냐면 요 부분만 이 결속하는 방법을 매몰로 뭐 부분 절개를 안 풀린다니까 절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수술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쪽 눈만 이렇게 소세지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결속 방법이 아니라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풀리는 유형, 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이렇게 쌍꺼풀 이쪽만 4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껍고 소세지 같죠. 그리고 이분은 말 그대로 쌍꺼풀이 풀린 겁니다. 보이죠? 이런 분이 절개를 하면 안 풀린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검은 동자가 큰데 그러면 쌍꺼풀이 왜 풀리느냐? 아니죠. 보면 눈썹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눈썹으로 뜨는데 즉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뜨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결속만 해준 거예요. 풀립니다. 이분은 절개를 해서 결속을 좀 더 강하게 했죠. 그러나 쌍꺼풀은 풀리지 않았어요. 쌍꺼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껍고 소세지 형태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매 교정 수술, 즉 결속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줘야 되는데 그냥 쌍꺼풀 수술만 한 결과 이와 같이 졸린 듯한 눈이고 쌍꺼풀은 흔적만 있죠. 이분은 이쪽 눈만 풀렸습니다. 같은 동일이라 하더라도 한쪽만 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양쪽을 똑같이 수술하더라도 붓이 빠지는 것도 한쪽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눈만 심하게 풀려 있죠. 왜냐면 눈도리 힘이 약하니까 졸린 듯한 눈이고 이렇게 우리가 쌍꺼풀이 풀릴 때는 풀리는 경우 뭐 풀리진 않았지만 졸린 듯 눈, 뭐 소세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우리가 풀리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분인데 이와 같이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마 근육으로 뜨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와 같이 쌍꺼풀이 풀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또 이 검은 동자가 실제로 두꺼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은 동자가 노출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예인데 이 쌍꺼풀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피부를 검판 상단에다 연결시켜주는 결속 과정이다. 그러면 이 눈 뜨는 근육 힘이 끌고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건 올라가고 이건 덮어서 쌍꺼풀이 형성되고 검은 동자 노출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필요한 것은 이 결속 과정 플러스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매 교정 수술은 우리가 비절개로 할 수도 있고 절개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검은 동자가 있죠. 그러면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근육, 이 힘을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것이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은 앞에 작은 바늘 침만 들어갈 정도의 절개 창을 만들어서 이 결막을 통해서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의 힘을 우리가 강화시켜줍니다. 이 결막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느슨해진 근육을 당겨서 단축을 시켜서 탄탄하게 해주죠. 우리가 근육이 느슨해지면 동력 전달이 잘 되죠. 우리가 밧줄을 당길 때 근육이 느슨해지면 한참 당겨야 자신이 당기는 근육의 힘이 동력이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근육의 길이를 단축시켜줍니다. 이 근육의 길이를 얼마큼을 주느냐, 이것이 의사의 경험이고 노하우죠. 절개는 앞에서 열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절개 단축을 시켜주고, 비절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들어가서 결막종을 통해서 이것을 단축을 시켜줍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몇 미리, 예를 들어 5mm 단축시키면 뭐 검은 동자가 얼마나 커지고, 뭐 10mm 단축시키면 얼마나 커지고, 어떤 사람은 한 13mm 단축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몇 미리 단축시킬 것인가, 이것이 의사의 경험이고 노하우고, 환자한테는 그게 자기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려느냐, 아직도 졸린 눈이 해결 안 되느냐, 아니면 여러 급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은 사실은 동양에서 개발된 수술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 논문이 여기서 보면 Balanced Application of Muller Muscle Tendon through Conjunctival and for Blepharoptosis Correction. 토시스라는 것은 안감옷을 얘기하는데, 졸린 눈을 뜰 때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뮬러 머슬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우리가 플리케이션, 이게 축적을 시켜서 짧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균형 있게 짧게 해서 눈 뜨게 하는 근육을 교정시킨다. 여기 보면 은덕리라고, 제가 보면 2013년도에 썼던 논문입니다. 이 당시에 147명의 환자를 제가 수술한 경험을 썼는데, 이 수술을 시작은 보통 한 3, 4년 전에 했으니까 이것이 아마 국내 의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SCI 논문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약 3, 4년 전에 닥터 슈미즈라고 일본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처음으로 이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미국 성형외과 학회적으로 돌렸죠. 우리 회사는 제가 2013년도에 올렸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분 아까 보신 분인데 한쪽 눈만 풀려 있죠. 한쪽 눈만 우리가 비절개 눈매 교정을 했습니다. 한쪽 눈만 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워요. 양쪽을 대칭을 만드는 것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대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 보시죠. 이분은 원래
태생적으로 이렇게 쌍꺼풀은 있지만 졸린 듯한 눈이죠. 그래서 다시 교정해준 케이스고, 이분은 아까 보셨던 분인데 소세지 모양이죠. 소세지라는 건 뭐냐, 이것이 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졸린 듯한 눈에다가 쌍꺼풀이 두껍죠. 사실 이분도 쌍꺼풀 크기 자체만을 재보면 두껍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 덮어주지 못해서 쌍꺼풀이 두꺼워 보이고 소세지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 쌍꺼풀 두꺼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나는 쌍꺼풀 수술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엊그제한 것처럼 두꺼워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비절개 눈매를 좀 해준 경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사실 추가하면 이분은 우리가 이 내안각에서 우리가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까지 거리가 보통 한 2mm, 많게는 3mm 이 정도면 자연스럽다고 보십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뒤팀을 좀 해서, 뒤팀하면 요 눈꼬리가 떨어지는 부위까지 트거든요. 여기까지 좀 터서, 터면 눈꼬리가 내려오니까 시원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죠. 다른 또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눈 뜨는 근육의 힘이 현재 약하죠. 그리고 눈도 쳐져 있고, 그리고 몽구주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트임하고 비절개 눈매교정 해주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냈죠. 이 비절개 눈매교정 수술은 맨물법과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물법과 착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수술이고, 이 수술 방법은 또 결과도 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보여주셨던 분, 졸린 듯한 눈, 이게 강남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두껍고 이마로 뜨고, 사실은 위에 제가 표시를 하는데 위에 주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눈매 교정 해주니까 좋아지고 이마 주름도 없어졌던 케이스죠. 이상 제가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고 연세 자연미성형외과 이은정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